주성치가 유년 시절 겪었던 가난함은 상상을 초월한 수준이었습니다. 멀쩡했던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해진 이유는 외할아버지 때문이었죠. 대법관을 지내는 등 초상류층이었던 주성치의 할아버지가 하루아침에 공산당에게 반동분자로 찍혀 숙청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가족 전체가 감옥에 끌려갈 위기에 처하자 이제 막 20대가 된 주성치의 어머니는 부랴부랴 짐을 챙겨 홍콩으로 도망쳤죠. 불법 임자 신분을 벗어나려면 홍콩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고, 이에 주성치의 어머니는 다소 바람기가 있어 보였지만 자신을 사랑한다 말해줬던 한 남자와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둘 사이에 주성치가 태어났죠. 주성치의 아버지는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술과 여자를 좋아했고 가정에는 관심이 없었죠. 그러다 주성치가 7살 때 크게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영화관에 간 주성치는 영화관 앞줄에 익숙해 보이는 실루엣을 보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달려가 보니 역시나 익숙한 뒷모습은 아버지였죠.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려던 찰나, 아버지는 주성치가 온 것도 모르고 옆에 있는 젊은 여자와 스킨십을 하며 히덕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임에도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주성치는 저 멀리 있는 어머니에게 손짓하며 "엄마, 여기 아빠 있어요. 여자랑 같이 있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져서 주성치의 손을 잡고 급하게 영화관을 나섰죠. 이날의 사건으로 대판 싸우게 된 주성치의 부모님은 결국 이혼하게 되었고, 주성치는 마치 이혼이 자신 때문인 것 같은 큰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날 아버지를 보지 못했더라면, 아버지를 보고도 모른 척 했더라면 등 바람을 핀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라 바람을 고자질한 자신의 탓이라고 자책을 하며 자존감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7살에 불과한 소년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니 당시 그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짐작해 볼 수 있죠. 부모님의 이혼 외에도 주성치를 괴롭게 한 것은 지독한 가난이었습니다. 홀로 3남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어머니는 하루에 무려 3잡을 병행했는데, 오전에는 교사, 오후에는 간호사, 야밤에는 그림 그리는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실로 초인적인 생활을 했죠. 하루는 주성치가 장난감을 가지고 싶어 어머니 지갑에서 돈을 훔치다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주성치는 어머니께 크게 혼날 것을 각오하며 벌벌 떨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그의 예상과는 달리 갑자기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가난해서 미안하다 얘야. 다 내 잘못이다" 라고 오히려 자책했습니다. 이 모습에 큰 충격을 받은 주성치는 2번 다시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성치와 어머니에 관해 또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가난했던 주성치네 가족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날은 어머니의 월급날 뿐이었는데, 그날은 정말 오랜만에 고기를 밥상에 올린 날이었습니다. 주성치는 갑자기 밥상에 올라온 고기를 허겁지겁 자기 앞으로 옮기더니 개걸스럽게 쑤셔넣기 시작했죠. 이게 어머니 입장에서는 참 의아했던 게, 평소 주성치는 고기가 올라오는 날에도 누나와 여동생에게 잘 양보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혼자 독차지할 듯 달려드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무리할 정도로 음식을 쑤셔넣던 주성치는 고기를 몇 번 씹지도 않더니 접시 위에 뱉어냈고, 심지어 멀쩡하던 고기를 들고 장난을 치다가 바닥에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기가 얼마나 귀한 음식인 줄 아느냐며 아들을 크게 꾸짖었고, 심지어 눈물이 쏙 빠지도록 매질까지 했습니다. 참 아까운 고기를 그냥 버릴 수 없었던 어머니는 아들이 뱉고 땅에 떨어진 고기들을 주워다가 물로 헹궈서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건 주성치의 설계였습니다. 평소 자식들에게 고기를 양보하는 어머니에게 고기를 먹이기 위해 장난을 치는 척 떨어뜨리면 어머니가 아까워하며 물에 씻어서라도 드실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런 내막을 전혀 몰랐다가 훗날 주성치가 성인이 되고 나서야 이런 비하인드를 털어놓자 그제서야 평소 내성적이던 아들이 왜 밥상에서만큼은 그렇게 장난을 쳤는지를 깨닫고 아들을 꼭 안아줬다고 합니다. 주성치는 막연하게 TV 속에 나오던 연예인들을 동경했습니다. 그리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배우를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처음부터 심사위원들의 웃음꽃을 터뜨리며 망했습니다. 슬픈 연기를 했어야 하는 장면에서 주성치의 과장된 표정에 심사위원들은 오히려 웃음이 터져버렸고, 슬픈 장면이 난데없이 개그물이 되어버리며 광탈을 했던 것이죠. 이때 주성치를 더욱 낙담시켰던 건 오디션에 함께 따라왔던 친구. 주성치는 혼자 가기 무섭다며 배우가 되는 것에 관심 하나 없던 한 친구를 억지로 끌고 왔는데, 오히려 이 친구가 덜컥 합격을 했던 것이죠. 이 친구가 바로 훗날 중경삼림, 화양연화 등으로 레전드 배우가 되는 양조위입니다. 주성치 덕분에 졸지에 방송국에 따라갔다가 인생이 바뀌게 된 셈이죠. 양조위는 생각보다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며 홍콩의 인기 스타가 되었습니다. 반면 주성치는 이후에도 2번이나 더 오디션에 탈락하며 점점 꿈과 멀어지는 듯 했죠. 이때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좀 더 낮은 급의 배우들을 모집하는 야간 배우 양성반에 지원하게 되는데, 여기서 턱걸이로 합격하게 되며 배우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죠. 야간반 출신인 그가 그나마 출연할 수 있던 건 아동용 프로뿐이었습니다. 무려 5년이 넘게 아동용 프로에만 출연했는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우스꽝스러운 연기를 하고 아이들 노래에 맞춰 율동을 하며 긴 무명 시절을 겪었죠. 이 시기 주성치가 스트레스를 풀었던 곳은 클럽이었습니다.
하루는 클럽에서 신나게 몸을 흔들고 있는데 대뜸 한 남자가 말을 걸었죠. 자신을 영화감독이라고 소개한 이 남자는 오디션을 보러 오라며 명함을 주고 갔습니다. 훗날 밝혀진 사실이지만 이 감독은 어린이 프로에서 순박한 모습으로 나오던 주성치가 클럽에서 세상 신나게 노는 모습을 보자 그 양면적인 매력에 자기도 모르게 끌렸다고 합니다. 클럽에서 만난 이 감독이 주성치에게는 참 귀인이었던 것이, 이 감독의 영화에서 조연으로 출연하게 된 주성치는 그의 권위 있는 중국어권 영화제에서 나무조연상을 수상하기에 이릅니다. 단 한 번의 출연만에 어마어마한 상을 받게 된 것인데, 주성치 본인도 너무 얼떨떨해 시상식에서 그의 이름이 호명되었을 당시 자기 일리가 없다고 생각해 두리번거리던 모습이 고스란히 찍히기도 했죠. 이렇듯 인생에서의 기회는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불쑥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오늘 영상의 스폰서 노드VPN을 소개합니다. 그동안 구독자 여러분들이 만족한다는 댓글을 참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이번 달도 구독자 혜택을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단 VPN을 쓰면 OTT 시청 시 더 많은 작품들을 볼 수 있다는 점, VPN을 통해 다른 나라 서버에 접속해 국내 서버에서는 볼 수 없는 더 배트맨과 같은 영화나 이미 종영한 한국 드라마 등을 시청할 수 있죠. 또한 국내에서는 접속할 수 없는 쇼핑 사이트에도 접속해 쇼핑을 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시청을 막아놓은 동영상들도 바로 재생을 해줍니다. 삼가신 맞춤형 광고나 팝업 차단 기능까지도 있으니 노드VPN 하나면 여러모로 인터넷 생활이 편해집니다. 타임지에서는 작년에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로 꼽기도 했으며, 여러 VPN들을 대상으로 한 속도 측정에서도 1위를 차지한 바 있죠. 한 달에 몇천 원이면 무려 6개의 기기까지 동시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금 구입하시면 무려 4달이나 무료 기간을 추가해드립니다. 30일 내 전액 환불도 보장해드리기 때문에 고민되신다면 30일 동안 무료로 써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더보기에 있는 저희 링크로 들어가 구매해야 달빛 포부 특가 할인율이 적용되니 관심 있으시다면 더보기의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성치가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도성이라는 영화를 통해서였습니다. 이 영화는 주윤발 주연의 유명한 도박 영화 도신을 코믹하게 패러디한 영화입니다. 원작에서 남성미 폭발하며 멋들어지게 입장하던 주윤발의 등장씬을 주성치는 자체 슬로우 모션을 해가며 익살스럽게 등장했죠. 요상한 방식으로 칩을 베팅하고 아무도 안 속을 것 같은 어설픈 속임수를 쓰는 등 귀여운 매력이 있었습니다. 도성은 그의 홍콩 박스오피스 전체 1위를 차지했고, 이때부터 주성치의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이 전성기가 참 찬란했던 것이 1992년만 보더라도 홍콩 박스오피스 탑5까지가 모두 주성치의 영화였죠. 주윤발, 장국영 등 쟁쟁한 홍콩 스타들의 영화들이 모두 개봉됐었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영화계를 주름잡으며 남부럴 것 없던 이 시기, 주성치에게 피할 수 없는 마수가 뻗쳐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홍콩 최대 규모의 범죄 조직 삼합회였죠. 당시 삼합회는 영화계가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는 인기 배우들을 협박해 불공정 계약을 맺고는 다작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성치도 예외가 아니었죠. 2년 동안 16편의 영화에 주연으로 출연해야 했고, 그러면서도 수익은 대다수 삼합회의 몫이었습니다. 결국 꼭두각시 신세에 지칠 대로 지친 주성치는 캐나다로의 도피를 결심합니다. 그 아무리 삼합회라 하더라도 먼 타국으로 이민을 가버리면 무거웠던 족쇄가 풀릴 거라 생각했죠. 그러나 삼합회의 영향력은 주성치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민 가방을 싸고 있던 주성치에게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죠. 캐나다 정부에서 막판에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캐나다 측은 갑자기 주성치를 범죄자 취급하며 삼합회와 한패인 것을 다 안다, 탈세를 목적으로 캐나다에 오려고 한다는 첩보를 받았다고 말했죠. 주성치를 홍콩에 묶어두기 위해 삼합회가 일부러 캐나다 이민국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놨던 것입니다. 결국 주성치는 삼합회의 손바닥에서 벗어나기란 죽기보다 어렵다는 걸 깨달았고, 모든 걸 체념하고는 홍콩 영화의 출연을 이어가게 됩니다. 삼합회의 세력은 2000년대에 가까워져서야 홍콩이 중국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며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서야 주성치는 비로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었죠. 일단 그동안 모은 돈으로 직접 영화사를 차렸습니다. 그동안 여러 간섭에 지긋지긋했던 주성치는 자신이 제작, 감독, 주연까지 모조리 도맡으며 자신의 스타일로 한 영화를 제작했죠. 이 영화가 바로 2002년 월드컵 특수와 맞물려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던 그 영화 소림축구입니다. 소림축구는 축구와 무술을 접목한 코믹 액션으로 전 세계적인 히트를 쳤죠. 소년 만화에서나 등장하던 각종 필살기들을 CG를 섞어 연출했는데 20년도 더 지난 지금 다시 보더라도 그 특유의 찰진 연출과 박력을 보는 맛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그의 홍콩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것은 물론 홍콩에서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을 갈아치우며 대흥행했습니다. 그동안 홍콩 영화에 박하던 북미에서까지도 1500개가 넘는 극장에서 개봉하는 등 세계적인 반응을 얻었죠. 서양에서는 이 영화를 통해 주성치를 처음
처음 알게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영화에는 크게 화제가 된 전설적인 PPL 장면이 있습니다. 주인공 팀이 처음으로 스폰을 받게 되어 푸마 매장에 방문하는 이 장면이죠. 여기서 사장으로 나와 주성치에게 찰지게 얻어맞는 이 사람은 배우가 아니라 실제 푸마의 사장입니다. 워낙 자연스럽게 연기를 해 단역 배우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았죠. 이 장면은 돈을 내고도 얻어맞는 광고주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퍼져나갔고 덕분에 홍보 효과가 눈덩이처럼 불어 영화를 찍으며 주성치에게 꽤나 얻어맞았음에도 싱글벙글할 수 있었습니다. 주성치의 개그가 남녀노소 불문하고 잘 먹혔던 이유는 별대사 없이도 몸짓과 표정으로만 웃길 수 있는 원초적인 개그의 달인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연출을 맡은 작품에서는 일부러 어설픈 CG를 써서 B급 감성으로 웃길 줄도 알았으며 배우들에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도하게 분장을 시켜 피식 웃음이 나오게 하는 매력이 있었죠. 특히 그동안 예쁜 모습만 보여오던 여배우들을 못 알아볼 정도로 망가뜨렸는데 일례로 소림축구의 여주인공인 조미는 당시 황제의 딸이라는 드라마에서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최고 인기를 끌고 있던 배우였습니다. 그런 그녀를 캐스팅한 주성치는 초반에는 떡진 머리에 거짓골로 분장시키더니 중반부에는 일자 눈썹에 진한 화장을 한 여자로 변신시켜 보지도 않은 채 주먹질을 막아내는 무술고수로 만들어버리죠. 그러더니 막판에는 민머리 가발을 씌웠습니다. 게다가 이 영화에는 코수염이나 턱수염을 기른 여자들까지 나오는데 의외로 수염을 하고도 미모가 상당해서 내 취향이 이런 줄 처음 알았다. 난생 처음 수염녀에게 반했다는 댓글이 베스트 댓글로 달리기까지 했죠. 또 주성치가 연출한 영화 식신에서는 당시 시원한 마스크의 미인이었던 망문이를 데려다가 뻐드랑니를 끼우고 노 메이크업으로 출연시켜 완벽한 아줌마로 탈바꿈시켰죠. 소림축구로 자신의 개그가 세계적으로 먹힌다는 것을 알게 된 주성치는 이번에는 더 큰 스케일로 무술과 코믹을 결합한 작품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소림축구마저도 넘어서는 초대박을 기록하죠. 이 영화가 바로 쿵푸어슬입니다. 주성치 특유의 익살스러움과 만화적인 연출에다가 박력 있는 정통 무술까지도 잘 버무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였으며 작품성 측면에서도 호평을 받았죠. 홍콩과 아시아권에서 개봉 첫날부터 1위를 차지한 것은 물론이고 아시아 영화 개봉이 희박하던 시절의 미국에서 무려 2,500개의 상영관을 확보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참고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의 감독으로 유명한 제임스 건은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해 역대 역사상 최고의 영화로 꼽았죠. 그런데 사실 쿵푸어슬은 주성치의 슬픈 사연이 숨겨져 있는 영화로도 유명합니다. 바로 여주인공으로 나온 이 캐릭터가 주성치가 평생 잊지 못했던 한 여자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영화 속 이 캐릭터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청각장애인입니다. 주성치는 자신의 개인사를 영화 속에 넣는 감독으로 유명한데 주성치의 인생에서 청각장애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 있죠. 주성치에게는 첫사랑이었던 나혜연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풋풋했던 신인 시절 같은 영화를 찍다가 눈이 맞은 이 둘은 행복하게 연애를 했고 결혼까지 앞두게 되었죠. 주성치는 평소 친하게 지냈던 영화 감독에게 곧 결혼할 예정임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감독은 정색을 하며 20대 배우에게 결혼은 큰 악영향을 미친다. 성공하기 전까진 결혼을 미루고 일에 집중하라고 조언했죠. 주성치는 이 말을 듣고 생각을 바꿔 일단 성공을 먼저 한 뒤 결혼을 해야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날 이후 그는 잠도 촬영장에서 자고 밥도 차 안에서 먹으며 오로지 성공 하나만 바라보며 무리할 정도로 채찍질을 했죠. 이런 세월이 무려 3년이나 흘렀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나혜연은 결국 주성치에게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먼저 진지하게 얘기를 꺼냈죠. 이에 대한 주성치의 답변은 미쳤어? 였다고 합니다. 용기를 내어 프로포즈를 했던 나혜연은 큰 상처를 받았고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주성치와 헤어졌죠. 이때를 회상하며 그녀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다며 상심이 컸음을 말했습니다. 주성치와 헤어진 이후 나혜연의 인생은 기구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착잡한 마음을 달래러 스쿠버 다이빙을 하러 간 날이었죠. 바닷속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며 하루아침에 청력을 잃게 됐습니다. 순식간에 청각장애인이 된 나혜연은 수년 동안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차라리 암이라도 걸려서 빨리 죽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말이 씨가 된 것인지 40대가 된 나혜연은 췌장암 3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걸 알게 된 주성치는 큰 충격을 받았고 수년 만에 병문안을 그녀를 만났죠. 유독 목소리가 예뻤던 그녀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야윈 모습이 되어있자 주성치는 두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결국 나혜연은 투병 2년 만에 40대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주성치는 영화 속 다양한 장치들을 통해 공개적으로 후회와 그리움을 표현했습니다. 그가 감독을 맡았던 서유악마편에서는 여주인공이 남주인공에게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말하는데 이때 남주인공의 답변이 미쳤어? 입니다. 주성치가 나혜연과 헤어진 계기가 된 그 대화 그대로였죠. 남주인공은 나중이 되어서야 자신의 감정을 깨닫고 후회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본심을 참아 전하기도 전에 여주인공은 다른 곳도 아니고 양쪽 귀를 맞아 사망하게 되죠. 생명의 불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야 자신의 감정을 전하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이 장면은 영화사 명장면으로 남았죠. 이 영화의 후속작은 2월 10일에 개봉되었는데 이 날짜는 나의 연애 생일이었습니다. 서유기 시리즈 중 주성치가 직접 출연한 서유쌍기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진정한 사랑이 눈앞에 있었을 때 소중히 여기지 않았고 비로소 잃고 난 다음에야 후회를 했다. 인간사 가장 큰 고통은 후회이다. 하늘이 내게 다시 기회를 준다면 난 그녀에게 꼭 사랑한다고 말할 것이다. 이 대사는 주성치가 지난날의 후회를 담아 직접 썼다고 합니다. 주성치는 이후 미인어라는 영화를 제작하게 되는데 이 영화의 촬영지를 선전시의 한 해안공원으로 정했습니다. 이곳은 나혜연의 유골이 안치된 곳이며 생전에 나혜연이 스쿠버 다이빙을 자주 즐겼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작품 곳곳에서 나혜연의 흔적이 많이 보이자 기자들은 아예 대놓고 나혜연을 생각하며 만든 영화냐는 질문을 던질 때가 많았습니다. 주성치는 이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가 2023년이 돼서야 나혜연이 아직도 그립냐는 질문에 네 라고 짧게 답했죠. 어느새 60대가 되었지만 주성치는 아직도 결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만약 제게 과거로 다시 돌아갈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렇게까지 바쁘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인생을 돌이켜보면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영화 속에서의 익살스러운 모습과는 달리 주성치는 실제로는 과묵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유명합니다. 낯을 가리는 건 물론이거니와 대화를 나누는 행위 자체를 불편해한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촬영 중 감독에게 의견을 말하고 싶어도 꾹 참고 있다가 한밤중에 감독의 호텔을 찾아가 문 밑으로 쪽지를 넣고 갔다고 합니다. 많은 감독들이 이구동성으로 화면 속 모습과 일상에서의 성격이 가장 다른 배우라고 말하죠. 이렇듯 수줍음을 많이 타다 보니 친구가 없는 배우로도 유명한데 오죽하면 생일 때도 혼자 호텔방을 잡고 만취할 때까지 와인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화계의 외톨이로 소문난 데다가 일상에서 웃는 모습을 보이는 일이 거의 없다 보니 기자들은 그에게 영화에서는 항상 웃고 있는데 사석에서는 왜 이리 웃지 않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때 주성치의 답변이 꽤 화제가 되었죠. 내 상처를 드러내며 남을 웃기는데 내가 어떻게 웃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성치가 이런 답변을 한 이유는 자신의 개인사적인 아픔을 개그 요소로 차용하는 주성치 특유의 연출 스타일 때문입니다. 주성치는 영화에서 희극적인 방법으로 비극적인 상황을 표현하죠. 일례로 그가 직접 감독을 맡은 희극지왕이라는 영화에선 콧물을 물처럼 줄줄 흘리는 개그씬이 있는데 이 장면도 보기와는 달리 주성치의 뼈아픈 추억을 바탕으로 창조한 씬이죠. 이 영화 속 여자 주인공의 이름은 연아인데 이는 앞서 말했던 주성치의 첫사랑 나혜연의 별명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주성치는 연아라는 이름을 외치며 지금껏 힘들게 버텨왔는데 너까지 떠나면 난 살아갈 자신이 없어 라고 말하죠. 영화를 빌어 나혜연에 대한 후회의 감정을 전하는 장면이었지만 주성치는 자신의 아픔마저도 개그씬으로 탈바꿈시켰던 것이죠. 장강 7호라는 영화에서는 찢어지게 가난한 아버지와 아들을 보여주는데 이 가난에 대한 묘사도 전부 주성치 본인의 유년 시절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레기장에서 고장난 선풍기를 주워오자 고장난 줄도 모르고 드디어 우리 집에도 선풍기가 생겼다며 좋아하는 이 장면도 주성치가 유년 시절 어머니와 겪었던 그대로이죠. 쓰레기 좀 그만 주워오라고 나무라자 어머니는 끝까지 주워온 게 아니라 사온 거라고 우겼다는데 크고 나서야 이때 얼마나 민망하셨을까를 깨닫고는 후회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 역시 처절할 정도의 가난을 밝게 묘사합니다. 과일집에서 썩은 사과를 받아와서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먹고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생선을 몇 개에 걸쳐서 아껴 먹고 부채 하나에만 의존해서 여름을 나는 모습 등 모두 주성치가 겪은 일이었죠. 이렇듯 주성치는 자신에게는 비극적이었던 과거를 영화 속 희극으로 재창조해내는데 천부적인 소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영화 속 캐릭터로서 밝은 모습을 보인 것일 뿐 실제로는 영화를 찍으면서 그 시절이 생각나 마음이 아렸다고 하죠. 사실 화면 속의 모습과 사석에서의 성격이 다른 경우는 의외로 코미디 배우들에게 꽤 많이 나타납니다. 과할 정도로 익살스러운 개그의 대표주자 짐 캐리, 대사 하나 없이도 폭소를 터뜨리게 하던 찰리 채플린, 슬랩스틱 코미디의 원조라 불리는 버스터 키튼 등은 모두 실제로는 조용하거나 우울한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죠. 주성치는 장강 7호를 찍으며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지라는 캐릭터를 연기했는데 하필 촬영지마저도 아버지의 고향이기도 해서 촬영하는 내내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다고 합니다. 결국 주성치는 연락이 끊겼던 아버지를 수소문해서 찾아뵈었고 무려 10억 정도 되는 집을 사들였죠. 심지어 노년에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가정부까지 고용해줬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기자들은 주성치가 더 나타날까 싶어서 아버지 집 근처에 잠복해 아버지의 일상을 취재하기도 했는데 동네 할머니들과 춤을 추러 다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으며 80대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정하게 춤을 췄다고 합니다. 오늘도 20분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영상이 취향에 맞으셨다면 꼭 좋아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